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9일 오전 9시입니다. 지금 경기교육청이 하고 있는 일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암담한 그리고 소름 끼치는 짓을 교육이란 이름을 빙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시위 전문가들로 대목꾼으로 시위대로 키우는 대언망덕한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균형 감각이 마비된 이런 학생들로 키우려는 책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교육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수법이 아주 비겁합니다. 교육은 정정당당하게 사실을 과학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무슨 꼼수 같기도 하고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경기교육청에 전화를 하십시오. 특히 경기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야 할 사안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이 이겁니다. 경기교육청이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역사적 사건을 고르라는 캠페인을 하면서 6개 사례를 예시를 했는데 이게 전부 운동, 항쟁, 더구나 촛불 시위까지 이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난 10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시위만 하고 운동만 하고 해서 이런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이 6개가 뭘로 되어 있냐면 동학농민운동,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민주주의. 여러분, 촛불민주주의 이거 아직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역사적으로 확정된 사실만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 교과서입니다. 저는 촛불난동이라 부르죠. 촛불혁명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촛불혁명은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헌정 질서를 타도했다는 겁니다. 그걸 왜 학생들한테 가르쳐 줍니까? 촛불난동, 촛불 시위, 촛불혁명 다 평가가 다릅니다. 이런 것은 학생들에게 아직은 가르칠 때가 아닙니다. 현 정권 하에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포털 사이트 다음과 함께 31일까지 공익 캠페인을 벌린다고 합니다. 6개 사건은 동학농민운동, 3.1운동, 4.19 혁명,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민주주의 등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동학농민운동이 무슨 관계가 있죠? 더구나 최근 100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100한 2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왜 여기 넣습니까? 무리하게 운동, 혁명, 항쟁, 촛불 이런 식으로 연결하려다가 보니까 자, 학생들한테 공정하게 가르치려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역사적 사건 2개를 선택하라. 아니, 국민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역사적 사건이 이 6개밖에 없습니까? 공정하게 해야죠. 이것은 저항운동입니다. 그럼 저항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 5대 공업국, 근사한 민주주의 국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만들었겠습니까? 저항만 했더라면 북한이 됐죠. 저항하고 혁명만 했으면 북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쪽에서 저항하고 한쪽에서 건설을 했습니다. 서로 경쟁했습니다. 서로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6개 중에 3개는 건설과 관계되는 것이고 안보와 관계되는 것이죠. 6.25 남침을 당해서 온 국민과 국군이 유엔과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지켜낸 일,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온 국민이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공 자유민주주의 국가 만든 거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하에 온 국민이 경제 발전, 의료 보험, 중화공업 건설, 중동 진출, 자주국방 건설, 새마을 운동한 거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 서울 올림픽 성공시킨 거. 그리하여 북방 정책을 통해서 한국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북한, 쿠바만 빼고 범세계적으로 넓힌 거. 북방 정책 성공. 이게 온 국민이 같이 한 겁니다. 서울 올림픽을 정부만 했습니까? 준비를?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이명박, 박근혜,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교과서를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2011년에 나온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을 했는데 조갑제닷컴에서 책을 냈어요. 표지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거짓과 왜곡 바로잡기. 교과서가 헐뜯고 지우려 한 이 5명이 아니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 이렇게 해서 5명 사진을 넣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무시하고 있는 5명이 박정희, 이승만, 특히 이승만은 거의 주적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나쁜 짓은 덮어주어요. 트루먼 대통령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병철, 정주영 같은 분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이번 주 초에 박정희 기념관에 가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는데 물었습니다. 박정희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하니까 거기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와서 박정희라는 이름을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이름을 아세요? 라고 물으니까 김구, 안창호, 유관순, 안중근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구, 안창호, 안중근, 유관순 훌륭한 분들이죠.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가 없었으면 그분들의 노력만으로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몰라요? 하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아빠도 엄마도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 교육감에게 여러분들 전화하십시오. 이것은 학부모들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했더니 이런 겁니다. 필진의 반 이상이 반대한민국 성향이었어요. 이승만과 박정희를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운동가를 영웅시하고 이병철, 정주영 같은 기업인은 완전 무시했습니다. 군인, 기업인, 과학기술자 역할을 무시하고 노동자, 농민, 빈민을 역사의 주역으로 왜곡했습니다. 미군 유엔군, 트루먼, 메가더 등 한국을 살린 은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북한군의 학살을 정당화하고 국군을 적대시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과 인권 말살은 철저히 은폐해 줍니다. 적법한 대공수사를 탄압이라고 비방합니다. 김대중 노무현만 미워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건국을 금기어로 지정해가지고 금지시켰어요. 대한민국을 미워하고 적을 좋아하도록 가르치는 총성 없는 쿠데타가 교실에서 진행 중이다. 총성 없는 쿠데타가 교실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조사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바뀌었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결론이 이거는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 조국을 미워하도록 가르침으로 리콜해야 한다. 계급투쟁론에 빠지면 객관적 사실을 목적에 종속시킨다. 계급투쟁 사관에 기초한 교과서는 필연적으로 교과서 집필의 불문율인 사실, 헌법, 공정성을 위반하여 반국가, 반헌법, 반사실, 반교육적 문건이 된다. 이런 좌편향 교과서 점유율이 고등학교의 90%가 되었다는 것은 거의 30년간 진행된
한국의 좌경화가 이제는 국가의 심장과 두뇌를 오염시키는 단계를 넘어 미래 세대를 망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역사의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야 할 계급투쟁론이 가짜 민족주의와 가짜 민주주의로 위장하여서 대한민국의 영혼을 더럽히고 있다. 이렇게 썼는데,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더니 지금 문재인 세력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집권하자마자 그나마 개선된 그 국정교과서를 폐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 만들려고 한 사람은 막 조사를 했어요. 그게 적폐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건전한 국민으로 키우겠다는 교과서를 만든 사람을 적폐로 몰아서니까, 이 적폐로 모은 사람들의 생각은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산주의는 비호하고 하는 그런 반역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란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유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심지어 2014년 조사에 의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가 북한의 대남 도발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얼마나 악당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도가 어느 정도 심하느냐. 북한의 도발, 121 청와대 침투 사건, 푸에블로 납치 사건, 삼척 울진 무장간첩 침투 사건, 유경수 여사 살해 사건,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 강릉 무장공비 침투,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사건을 대부분이 하나 아니면 2개 가르치는데, 하나도 안 가르치는 이 열거한 것을 단 하나도 가르치지 않는 교과서가 금성 출판 교과서였어요. 금성 교과서였습니다. 이걸 고치려고 했던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2011년에 김관진 장관이 국방장관으로 계실 때 교과서들을 검토해가지고 정부에 건문을 냈습니다. 이런 교과서로 배운 젊은이가 군인이 되면은 무엇을 위해 누구와 싸워야 될지 모른다. 지금 김관진 장관은 다른 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관진 장관이 북한군을 주적으로 딱 정했는데 이 정권은 주적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미래 세대에게 공산주의가 악이다, 김정은이가 적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공동체는 와해되거나 내전 상태로 가거나 베네수엘라식으로 자살의 길을 걸어가는 게 역사의 교훈인데, 법칙인데, 다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언론 자유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됩니다. 또 학부모들이 아직은 말과 글을 자유롭게 쓰고 할 수 있으니까 저 방송을 들으시는 경기교육청 산하의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당장 경기교육청으로 전화를 거십시오. 걸어서 왜 이렇게 편향된 교육을 하느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 서울올림픽 왜 안 가르치느냐 라고 차근차근하게 한번 따지고 녹음을 하십시오.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법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교육법에 보면은 이런 교육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선거를 통해서 이 경기도 교육감을 응징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좀 걸리죠.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그 전에 어린이들이 망가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른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